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뒷바퀴 조향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가? 아니, 과연 어느 정도길래 리어 엑셀이 내 차에 빠졌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냐. 가상의 저희가 주차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 주차 공간에 빠져나오는지. 오, 뭐지? 여유롭게 나가는데요? 아,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지? 큰일 났네요. 제가 극찬을 했던 옵션 중에 하나가 리어 엑셀인데 옵션 차이가 없다. 반갑습니다.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르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온 내용은 리어 엑셀이 과연 포르쉐에 얼마나 실용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리어 엑셀이 들어간 타이칸 터보, 리어 엑셀이 빠져있는 타이칸 베이스 두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어 엑셀이 어떤 기능이냐, 좁은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에서 조금 더 선의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뒷바퀴 조향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속중에서는 앞쪽 조향 각도와 뒷바퀴 조향 각도가 같이 움직여서 샤프한 드라이빙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리어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어 엑셀은요 사실 1987년도에 혼다 자동차 프렐류드라는 자동차에 먼저 접목되었던 기술이고, 그 뒤로는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라든지 기술 개발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상용화되지 못하다가 요즘에 나오는 양산차에 한 10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신기술이 바로 리어 엑셀이거든요. 포르쉐에서 제공하는 리어 엑셀은 3도 정도의 각도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한창 말들이 많았던 이제 벤츠 10도 리어 엑셀 조향 장치, 굉장히 좀 핫했는데 포르쉐에서 과연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3도밖에 안 꺾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3도 정도만 그 조향을 타각해도 충분히 영민하고 민첩한 핸들링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예전에 잊혀졌던 이 리어 엑셀 옵션이 왜 요즘에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곽광을 받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요즘에 차들이 어때요? 차 전장도 길어지고 전고도 높아지고 어쨌든 크게 만들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인 특성상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지 이제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리고 차는 커졌지만 또 도로는 어때요? 20년, 30년 전과의 도로 폭과 주차 공간 폭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는 계속 커지고 도로의 크기나 이 폭은 그대로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고급차에, 특히나 대형차나 스포츠카에 이 리어 엑셀 옵션을 많이 넣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카이엔이나 파라메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넣어주긴 하는데, 타이칸이나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추가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가 여담이긴 한데 출고하셨던 고객분들 중에서 가끔씩 진짜로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는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뒷바퀴 조향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혹시 옵션이 빠졌는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아니, 과연 어느 정도길래 리어 엑셀이 내 차에 빠졌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냐. 오늘 저희가 실험할 내용은 5가지로 실험이 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차체를 일직선으로 타이어를 정렬한 뒤에 핸들을 제자리에서 조향을 해서 과연 뒷바퀴가 몇 도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는지, 포르쉐에서 진짜 실제로 3도가 꺾인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꺾이는 각도가 3도가 맞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10km, 20km에 운행을 하면서 과연 뒷바퀴 조향이 어느 정도 각도로 또 움직이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상의 저희가 주차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 영민하게 주차 공간을 빠져나오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좀 이따가 드론을 띄울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돌았을 때 그런 회전 반경, 거리, 폭 이런 것들도 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0km 이상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바퀴 조향에 따라서 뒷바퀴도 같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영민하고 민첩하고 샤프한 드라이빙을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인 정지 상태에서 과연 뒷바퀴 조향이 몇 도로 꺾이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감독님 어때요? 근데 제가 볼 땐 타이어가 움직이는 느낌보다는 앞바퀴가 움직이면서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 큰 차이는 안 난다. 이제 그러면 나오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좀 티가 나네요. 티가 나죠? 네. 없는 차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네. 자, 방금 저희가 리어 엑셀이 들어간 타이칸을 한번 실험을 해봤고, 이제 타이칸 리어 엑셀이 없는 베이스 모델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당연히 없으니까 안 돌아가죠. 확실히 안 돌아가죠. 예, 확실히 안 돌아갑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차 중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 맞죠, 감독님? 예, 바퀴가 돌아갔다기보단 차체가 차가 좀 돌아가는 움직였던 느낌이었고. 자, 10km, 20km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육안으로 조금 티가 날 정도로 뒷바퀴 조향이 좀 많이 보였다. 네. 맞아요? 예,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테스트 실험을 할 영상은 가상의 저희가 차 주차 공간을 만들었고요. 지금 리어 엑셀 들어가 있는 차가 나오는 선회 구간 포인트점이 있겠죠. 자, 그 포인트 지점의 끝부분에 표지판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리어 엑셀이 안 들어가 있는 타이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각도까지 와서 부딪힐까에 대한 실험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주차 빠져나오는 그런 테스트 실험이니까 출발했을 때 뒷바퀴 휠에 있는 크레스터가 저 스타트 지점에 닿는 포인트 지점으로 해서 핸들을 바로 그때 꺾을게요. 자, 핸들 다 꺾어 보겠습니다. 요 정도 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자, 저희가 방금 코너 돌아가지고 선회 구간에서 가장 멀리 간 포인트에 지금 스타트 지점을 찍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핸들 더 돌려봤자 이제 선회 구간이 줄어들 거야. 빠져나갈 거니까. 저게 제일 선회 구간이 긴 포인트인 거죠. 이번에는 리어 엑셀이 없는 타이칸인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최대한 꺾어서 오, 뭐지? 여유롭게 나가는데요? 아, 진짜? 네. 이상하다. 자, 저희가 좀 놀라운 게 이 빠져나올 때 저는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주차 공간에서 리어 엑셀 있든 없든 크게 못 느꼈어요. 방금 지금 하늘에 보시면 드론을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지점으로 해서 핸들을 끝까지 돌려서 회전 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5바퀴를 돌고 나서 저희가 차간 거리,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과 끝 지점 차간 거리를 잴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한번 실험해 볼게요. 예, 이대로 재겠습니다. 자, 시작했던 곳에서 한번 줄자로 재보겠습니다. 여기 500, 260, 아까 500이었으니까 7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어 엑셀이 빠진 타이칸입니다. 핸들 끝까지 돌려가지고 한번 밟아볼게요. 자, 봐주세요. 저희가 줄자로 한 번만 더 재보겠습니다. 아니지, 이게 리어 엑셀 없는데. 없는데 이상하다. 왜 그렇지? 자, 저희가 방금 실험을 끝냈는데 두 번째 실험까지 와, 큰일 났어요. 옵션 차이가 없다. 저도 육안으로 감독님이 우리가 짬을 내가지고 운전하는 걸 제가 뒤에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들어가 있는 차 리어 엑셀이 각도가 조금 휘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회전 반경 테스트, 그리고 주차 공간 빠져나온 테스트, 이 부분에서 전혀 지금 차이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작도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제가 영상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큰일 났네요. 제가 극찬을 했던 옵션 중에 하나가 리어 엑셀인데, 자, 그럼 짬을 이용해서 감독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정차 중에서는 리어 엑셀 움직임이 둔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빠져나올 볼 테니까 주차 공간 빠져나오는 움직임에서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거 한번 담아볼게요. 돌리세요. 자, 리어 엑셀 들어가는 차가 딱 요까지거든요, 지금. 요까지. 맞죠? 예. 끝까지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빼고 아까 똑같이 한번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갈게요. 예. 스타트. 와, 봐라, 이러니까 맞죠? 아까 정차 구간에서 제가 지금 너무 차이가 안 나가지고 실험을 번외 경기로 다시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커브를 한번 다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리어 엑셀이 반응을 해서 선회 반경이 훨씬 길어졌죠, 사실. 저는 사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차이가 안 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님이랑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극찬한 리어 엑셀인데 라고 막 한탄을 하다가 지금같이 자연스러운 빠져나오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핸들 돌려서 나오니까 지금 체크 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물체가 있었으면 벌써 박았죠, 사실.
유턴은 저희가 볼 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턴 신호 받고 있다가 핸들을 다 돌린 상태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고속주행에서의 느끼는 리어 엑셀에 대한 느낀 점을 오감으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가 이제 리어 엑셀 이제 고속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타이칸 터보를 타고 과속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리어 엑셀 달린 타이칸은 제 자가용에 많이 타봐가지고 근데 이 정도의 차선 변경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속도를 조금 내서 넣어볼게요. 좀 바로 잡아주는, 네, 좀 민첩하죠, 확실히. 진짜 민첩하네. 네. 보통 차선 변경이라면 급격하게 이 정도 안 가죠, 할 일이 사실. 없죠, 사실. 요 정도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없는 차를 한번 더 타보고 싶어요, 지금. 있는 차는 제가 항상 타봤으니까 없는 차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실험, 고속주행에서의 리어 엑셀이 없는 타이칸 실험 영상인데 이걸 넣고 어때요? 딱 첫 느낌 빠릿빠릿한데요. 맞죠? 이것도 영민하죠? 타이칸 자체가 원래 이 정도의 주행감을 보여주거든요, 기본이라도. 차선 변경이 굉장히 영민하잖아요, 민첩하고.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금 느꼈어요. 느꼈어요? 네. 리엑셀이 없는 이 타이칸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차체의 앞부분이 더 많이 꺾여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리엑셀은 조금만 꺾어도 차체가 조금씩 더 많이 움직였는데 타이칸이 없는 모델은 핸들을 많이 꺾어야 차선 변경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빠르고 영민한데 더 빠르고 영민해졌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확실히 리어 엑셀이 있는 차가 훨씬 더 민첩하다. 네. 와. 그렇다고 차체가 불안정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이 리엑셀이 없다고 해서. 네. 기본도 좋은데 네. 있으면 더 좋다.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크게는 못 느끼겠다. 아마 이거는 까이엔이나 SUV나 이런 거 타면은 더 확실히 느낄 것 같고, 타이칸은 기본적으로 낮고 그런 샤프한 드라이빙을 많이 만들어내는 차다 보니까 나는 없는 차가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사실. 근데 감독님은 또 옆에서 느끼셨다고 하니까. 자, 오늘로써 저희가 오늘 리어 엑셀에 대한 실험을 끝냈는데요. 영상에는 아마 안 담길 거예요. 저희가 오늘 10시에 나왔습니다, 오전에. 지금 오후 5시 반이 넘어가고, 그 이유는 저희가 최초에 차를 실험했던 차는 타이칸 투리스모였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값이랑 다르게 나오길래, 감독 여기서 한번 재주시죠. 295, 795, 79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리어 엑셀이 없는 차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리어 엑셀 들어가 있는? 야, 더 짧아졌어. 270. 투리스모라서 과연 1, 2cm 전장 차이 때문에 차이점이 없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차를 공수해가지고 리어 엑셀이 들어간 타이칸을 똑같은 모델을 다시 구해왔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의미 있는 시험이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정차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뭐 포르쉐를 출고하셨던 분들이나 리어 엑셀이 옵션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정차 중에 움직여보니까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정상적일 거예요. 운행 중에 한번 느껴보시면 그 3도 꺾이는 게 육안으로는 보일 겁니다. 고속주행일 때는 개인 차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속도감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리어 엑셀이 더 느낌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까 뭐 해봤자 몇 킬로 했어요? 한 70km? 80km? 80km 정도의 그 속도 구간에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체감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고속주행에서는 리어 엑셀이 개인 차는 좀 있을 것 같다, 느끼는 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희가 혹시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운동 성능이 떨어지는 전고가 높은 까이엔 같은 모델에 리어 엑셀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한 번 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고속주행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신차를 사려고 하거나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옵션이 궁금한 게 있다 라는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주작 없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포르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포르쉐의 모든 것 라프로였습니다.